while 루프 세 번째 과제 올바른 도구 선택하기 과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목표를 보면요. 자, 제일 알맞은 루프를 선택해서 보석을 모두 수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올바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루프로 정의를 해뒀죠. 그러니까 루프가 뭐냐? 반복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for 루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while 루프가 있겠죠. for문의 경우에는 반복을 할 때 정해진 횟수가 있었어요. 그죠? 몇 회를 반복할 거냐. 이렇게 정해진 횟수를 주었었고요. while문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 그죠? 참인 경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을 판단해 가지고 주어진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은 루프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명령어들을 계속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도구냐, 요걸 한번 선택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이 퍼즐을 보면은 보석이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석을 수집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보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보석을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해서 수집하는 이 패턴이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캐릭터가 한 칸 앞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다음에 또 한 칸 앞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털이 있죠. 이 포털은 여기 있는 같은 색깔을 가진 포털과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있던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캐릭터는 이쪽 포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설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포탈과 이 파란색 포탈은 같은 포탈이기 때문에 캐릭터는 이쪽을 바라보고 서는 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두 번째 보석을 수집할 때 앞으로 한 칸 이동하고 왼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 보석을 수집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앞으로 한 칸 이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왼쪽을 이렇게 바라본 상태에서 요 다음 보석을 수집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위치는 이렇게 여기 있는 보석과 여기 있는 보석이 이렇게 별도의 타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포털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포털을 생각하지 못하고 전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쪽에 사용되는 패턴과 여기 사용되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찬찬히 그 동작을 확인해 보면 두 개의 패턴은 두 개의 타일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지정했던 이 보석을 수집하는 이 패턴을 모든 보석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제에 돌아가서 자,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라 라고 했죠. 자, 올바른 도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죠? 반복문, 그러니까 while 루프를 쓸 것이냐 또는 for 루프를 쓸 것이냐를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줄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코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어떻다. 순전히 자신만의 스타일에 달려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어떤 그 문법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코딩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가 똑같은 동작을 해서 과제를 수행할 때 코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or 루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while 루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짧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재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거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래머가 선택한 그 방법은 그 프로그래머에게는 올바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그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 중에서 그죠? for 루프와 while 루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도구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올바른 도구라고 판단을 우리가 하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코딩을 다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과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볼게요. 한 보석에서 다른 보석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찾아낸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뭡니까? 캐릭터가 여기 있을 때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반복되는 동작이죠. 그렇죠. 이 반복되는 동작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고요. 반복되는 동작은 함수로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함수로 정의한다. 펑션 명령어에 의해서 함수로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는 이 패턴, 이 함수가 두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세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또 수집하고 이렇게 모든 보석, 6개의 보석을 수집하는 과정 중에 뭡니까? 수집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패턴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한다? 자, 이게 보시면 펑션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turn and collect gem이라고 하는 함수 명을 가지는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urn and collect gem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명령어 리스트가 있고 이 명령어 리스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면서 보석을 수집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한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보시면 move forward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urn left를 할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고요. 한 칸 이동하죠. 그럼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ollect gem을 해서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캐릭터는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이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최초에 있었던 위치와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난 위치가 서로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해놓고 이 정렬된 이러한 함수를 어떻게 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가 정의됐으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정해야 될 것은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걸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도구가 두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반복문 중에서 포문이 있었고 while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포문과 while문을 두 개 동시에 다 이용해서 각각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횟수를 지정해서 반복시키죠. 그죠? 이 횟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석을 수집하는 횟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을 수집하는 횟수는 보석의 개수가 몇 개? 개수가 6개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포문의 경우에서 포문에서 뭡니까? 6회 반복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포문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자, 포. 6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6번 반복하는데 무엇을 반복합니까? 보석을 수집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turn and collect gem이라는 명령어를 반복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코딩을 한 거죠. 실제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석을 수집할 수 있는지 볼게요. 좀 빠르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석을 수집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다 수집했죠. 자, 이게 뭐냐?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개수가 6개, 7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반복하는 횟수를 변경해 주면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포문을 활용한 코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데 뭡니까? 이게 위에서 보니까 화일 루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포 루프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화일 루프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주는 것이죠. 주어진 조건을 주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참인 경우는 보석을 수집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루프를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이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반복이 어떻게 됩니까? 끝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캐릭터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캐릭터가 제일 마지막 보석을 수집했어요. 그죠? 마지막 보석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보석을 수집한 상태에서 보니까 최초로 얘가 서 있을 때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위치하고 그리고 마지막 위치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 위치와 마지막 위치의 차이점. 캐릭터가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그죠? 바라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방향이 막혀 있지 않죠. 그죠? 여기를 보면은 앞에 칸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위치를 볼까요? 제일 마지막 위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어때요? 여기 위치가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가 앞에 별도의 타일이 없죠. 그렇죠? 그 마지막 보석의 위치에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어떻다? 막혀 있죠. 그죠? 근데 막혀 있지 않은 경우와 막혀 있는 경우를 활용해 가지고 뭘 쓰면 된다? 화일문을 쓰면 되겠다. 그죠? 네, 화일문을 쓰면 되겠다. 자, 이 화일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동했을 때 처음에 서 있는 위치. 자, 여기에 보석이 있었죠. 첫 번째 보석이. 자,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았을 때 이쪽은 열려 있고 두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요렇게 와가지고 이쪽을 바라볼 때도 여기가 열려 있고 그죠? 세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나서 이쪽을 바라볼 때도 뭡니까? 여기가 열려 있죠? 그렇죠? 항상 어떻습니까? 보석의 위치에서 요렇게 바라볼 때 제일 마지막 자리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여기 위치들은 다 어때요?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석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앞이 막혀 있지 않은 데가 될 거고 제일 마지막은 막혀 있게 되기 때문에 화일문에는 어떻게 된다? 막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그죠? 앞이 막혀 있지 않음. 자, 요 조건을 주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포문 대신에 파일문을 넣어 가지고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while 그죠? 자, 컨디션을 넣어야 되는데 컨디션은 어떻다? 막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느낌표 그리고 is blocked 이렇게 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느낌표가 뭐였어요?
요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논리 연산자죠. 그죠? 논리 연산자에 AND 연산자가 있고 OR 연산자가 있고 not 연산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not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is block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논리 연산자 not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 그 결합 조건이죠. 이 결합 조건은 어떻습니까? 결합된 이 조건. 논리 연산자에다가 명령어. 그죠? 또는 조건이죠. 논리 연산자 not 더하기 조건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 조건이 막혀 있는데 전체가 결합되니까 결합 조건의 실행은 뭐가 된다? 막혀 있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요것을 실행시켜서 원하는 행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위에서 만들었던 turn and collect 명령어를 실행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문을 썼던 것처럼 캐릭터는 여기서 계속 보석을 수집하면서 제일 마지막 자리까지 이동하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석을 수집하고, 그렇죠. 네, 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오니까 앞이 막혔죠. 그죠? 네. 여기가 이제 not is 블락드라고 하는 이 조건이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파일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면 계속 뭡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 또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어찌 된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위에 잠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다? 짧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재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드를 짧게 만들거나 또는 재사용을 갖다 할 수 있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포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횟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보석의 개수가 4개가 된다든지 5개가 된다든지 하면 어때요? 횟수를 수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이 숫자를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화일문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반복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석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7개가 있든 어떻습니까? 별도로 이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재사용의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코드를 짧게 해서 짧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거나 또는 재사용이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이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조건이 더 합리적인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제는 결국은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행 결과는 둘 다 똑같은 실행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방법이냐 또는 두 번째 방법이냐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